7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액체 괴물을 이용하여 화산체를 만드는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나와있죠. 자, 먼저 같은 양의 액체 괴물과 아이클레이를 3개의 비커에 담고요.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충분히 섞어준 후에 50도, 100도씨, 150도씨로 가열한다. 그 다음 액체 괴물 반죽이 식기 전에 꺼내서 깔때기를 이용하여 나무 판자에 각각의 물질을 천천히 떨어뜨린다. 만든 화산체의 경사를 비교한다. 액체 괴물이라는 소재가 문제에 등장한 건 처음 보셨겠지만 뭘 말하는지는 알겠죠, 그쵸? 제가 이 액체 괴물을 문제로 냈던 건 아마 2017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아이유 언니가 액체 괴물 인스타에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이 액체 괴물 문제를 이 화산, 용암에 대해서 냈어요. 그냥 웃어넘기는 용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0도, 100도, 저 C를 안 쓰네요. 100도씨. 요거 의미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쵸? 가장 뜨거운 것부터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우리 대응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 마그마에 대한 특성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단조건에 실험 액체 괴물 특성은 용암과 같다라고도 줬고요. 자, 기억. 화산체의 경사는 세타1, 세타2, 세타3 순으로 크다. 맞죠? 왜냐하면 유문암질. 무슨 산 화산 만들어요? 종상. 네, 종상 화산 만들죠, 그죠? 일단 얘는 종상.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경사, 오케이? 그러면 가장 이 세타라는 경사가 큰 건 1이죠. 그 다음 사이에 있는 2, 3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니은. 실제 화산 활동에서 휘발성 기체는 3의 경우가 1의 경우보다 많을 것이다. 우리 휘발성 기체. 즉, 우리 폭발형은 뭐예요? 폭발형? 폭발형은 유문암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현무암질은 분출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발성 기체는 3이 많은 게 아니라 1의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쵸? 마지막. 화산체의 분화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반죽의 점성이 커진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온도를 떠올려주세요, 온도. 온도라는 애가 분화구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잖아. 그러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점점 식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식겠네? 식는다. 라고 생각하면, 유동성은 작아지고, 점성은 커지죠? 그쵸? 그냥 액체 괴물 우리가 한번 가열했다가 점점 식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한번 대입을 해봐도 온도가 낮아지는 가장 낮은 유문암질은 점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도 디귿, 분화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반죽의 점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쵸? 식는다. 온도를 생각해주세요. 디귿 문제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마지막 디귿 정도만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네요. 디귿 문제에서 일로 갈수록 식기 때문에 점성이 커진다. 네, 이 문제는 마그마라고 직접적으로 내기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실험을 제가 추가한 문제고요. 오늘의 맛보기, 약간 프리뷰 느낌으로 보고요. 다음 지원 지질 문제로 가볼게요. 네, 킬러 문제 33번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3번. 그림 가는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를 그림 나는 A에서 C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한 직선 상에 위치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판의 경계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래도 상관없죠, 그렇죠? 판의 경계가 항상 직선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방향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A하고 B 사이에 지각 나이가 0인 지점이 있고요. B하고 C 사이에도 0인 지점이 있네요. 그러면 기억인지 니은인지 따져줄까요? 일단 이 0한테 집중하면 돼요. 0한테. 그러면 발산하는 곳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이겠죠. 그쵸? 그럼 그걸 한번 보면 A하고 B 사이에 0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A와 B 사이 여기 하고 B와 C 사이인 이 지점은 여기 얘네 둘에서 만약에 나이가 0이라면 그러면 판 2는 기억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나이가 0이에요. 만약에 기억 방향으로 판 2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만족시키나요? 일단 0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멀어질수록 여기 0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지각이 나이가 많아지죠. 기역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그래프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니은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니은으로 움직이면 A와 B 사이 그리고 B와 C 사이가 아닌 여기 요 지점에 나이가 0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기역, 니은이 아니고요. 판투는 기역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니은, B 부근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역 방향, 요게 정답인 걸 알았어요. 지금 정답인 걸 알았으면 이 경계들을 조금 더 파헤쳐보죠. 자, 그러면 이 가로로 된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가로로 된 애들은 2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발산하고 있는 발산형 경계인 거 맞나요? 그죠? 자, 가로로 된 데는 다 발산형 경계다. 그러면 세로로 된 데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방향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 자, 주황색은 발산형 경계, 그리고 보라색은 보존형 경계죠. 그쵸? 이렇게 엇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B 부분. 여기가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자, 지금 여기 보존형이니까 화산활동 활발하지 않죠? 그쵸? 니은 역시 틀렸고요. 마지막 판 1과 2의 경계에 지각의 생성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여기도 보이고요. 그죠? 1과 2의 경계.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모든 것이 다 발산형 경계니까요. 여긴 다 지각의 생성이 일어나겠죠. 그쵸? 사실은 기역인지 니은인지를 줬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을 대입해보면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요거를 조금 더 고난이도로 내려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기역 니은은 그냥 주지 않고 또는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난이도로 만드는 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어려운 대망의 G2 천체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천체 단서 찾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은 어느 날 오후 9시에 북위 30도 지역에서 별 A, B를 관측하고 작성한 정보이다 하고 단서가 5개 나와 있는데요. 별 A와 B의 저기는 서로 같다. 별 A와 B는 동쪽과 서쪽 하늘 중 한쪽 하늘에서 함께 관측되었다. 북극성과 별 A의 고도는 같다. 태양의 남중시각과 별 B의 남중시각 차이는 3시간이다. 별 B의 일주권은 천정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천구를 그려놨어요. 먼저 북위 30도 지역이라 했으니까 90- 그 지역의 위도, 즉 여기서는 60도 정도가 지평면하고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도겠죠. 그죠? 네. 지금 제가 입체적으로 그려서 조금 그리기가 힘들긴 해요. 어쨌든 요 천구의 적도와 지평면이 지금 60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북극성이 있거든요. 북극성, 천구의 북극성의 고도는 몇 도다? 30도다. 맞죠? 그 지역의 위도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단서 한번 볼게요. 북극성과 별 A의 고도는 같다. 북극성하고 A의 고도가 같으려면 A가 지금 고도가 30도라는 거죠. 즉, 지평면으로부터 쟀을 때 30도가 이루는 곳이 A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그거 볼까요? 북극성하고 같은 고도를 갖는 애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30도. 고도가 30도인 애들. 그림 60도보다는 많이 낮아야 되는데 아무튼간 여기는 다 고도가 지금 30도인 애들이에요. 이 위에 A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엔 뭘 볼 거냐면요. 한번 네 번째 단서 한번 볼까요? 태양의 남중시각과 별 B의 남중시각 3시간 차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굳이 남중시각 차이를 준 거는 제가 태양과 별 B의 적경 차이를 알려준 거거든요. 3시간, 남중시각 3시간 차이 난다는 건 적경이 3시간 차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태양은 오후 9시예요. 자, 오후 9시엔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 있어요? 북서쪽 맞나요? 왜? 오후 6시에는 태양이 서쪽에 있고 자정에는 북쪽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겠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알죠? 여기가 북, 여기 서점이니까
태양은 지금 북서쪽 하늘에 있으니까 얘랑 얘 사이에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요. 지금 태양의 저기를 모르거든요. 뭐 하지는 날, 동짓날 이런 게 없으니까 춤추는 날일 수도 있고 하진 날일 수도 있고 동짓 날일 수도 있고 그 사이 어딘가 있을 텐데 저기는 일단 모르고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건 뭐다? 북서쪽 하늘에 있다. 한번 청구의 적도 위에 있다고 그냥 생각해보고 저기 영도라고 생각해보고 그리면은 여기 있겠죠. 여기 북쪽과 서쪽의 중간인 뭐 이 정도의 태양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쵸? 근데 얘와 적경이 3시간 차이 난대요. B가. 작은지 큰지는 몰라요. 그냥 3시간 차이 나게 그리면 되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적경, 천구의 북극하고 천구의 남극 딱 잡고 양파 가득 재라고 얘기했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 태양은 지금 얘와 얘를 딱 잡고 한 이 정도 여기에 적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적경선 위에 있는 거예요. 태양은 북서쪽인데 적경이 B가 3시간 차이 나니까 B는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적경선 완전히 북점을 지나는 이 적경선 또는 완전한 서점을 지나는 요 적경선 위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B는 요 시간권 또는 이 시간권을 지날 거예요. 자, A, 빨간색으로 A, 파란색으로 B에 가능한 지점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단서를 더 볼게요. 자, B는 일주권은 천정을 지난다고 하네요. 천정. 일주권이 지금 천정을 지나게 한번 일주권을 그려보면 일주권 자체가 여기 천정을 지나면서 천구의 적도와 나란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주권이 천정을 지나는 이 별의 저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별의 저기는 자, 남중고도가 90도가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여기 90도를 지나니까 남중고도가 그러면 90 그죠? 여기 위도 더하기 저기가 90이 돼야 된다. 저기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B가 지금 일주권 천정을 지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B의 저기가 30도인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B는 얼마다? 저기가 30도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문제 첫 번째 단서가 뭐였어요? A도 저기가 30도예요. A도. 아, 그러면 A하고 B 둘 다 일주권이 천정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둘 다 저희가 30도니까. 그쵸?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도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B부터 볼게요. B는 아까 제가 표현했죠.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까지 더해줬어요, 지금? 일주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두 가지 점이 있거든요. B는 여기 또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 맞나요? 자, 애초에 저기가 30도인 얘네들이 다 저기를 30도를 갖는 애들이죠. 그쵸? 광구의 적도로부터 30도.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그린 이 두 개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또는 여기가 B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B를 지금 찾을 수가 있거든요. 봐봐요. 문제에서 오후 9시에 별 A들을 관측하고 지평면 아래에 있으면 관측 못해요. 얘는 탈락. 얘 아니다. 이 둘 중에 B의 위치는 여기다. 자, 여기가 B. 제가 별을 B에 대한 거 초록색. B 여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는요? A도 역시 저기가 30도니까 A도 여기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아까 그린 고도 30도와 저기 30도 선을 모두 지나는 점 두 개 어디랑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겠죠. 그죠? 맞죠? 네, 이렇게까지 구했으면 우리가 두 번째 단서를 이용할 때가 됐죠. 별 A와 B는 동쪽과 서쪽 중에 한쪽에서 함께 관측됐다. 자, 지금 B는 우리 어느 쪽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이 아니라 여기 칠판 쪽. 그러니까 서쪽 하늘이죠, 지금.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 거니까 A도 저쪽, 동쪽이 아니라 여기 서쪽에서 관측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A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B의 후보 2개, A의 후보 2개 중에 우리가 단서를 통해서 A와 B를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문제 풀고 빠르게 리뷰할게요. 자, 기억부터. 별 B가 별 A보다 늦게 진다. 일단 그림에서 보면요. 얘네들이 이동을 해서 지평면 아래로 내려와야 지는 거잖아요. 그죠? B가 더 내려갈 거리가 별로 안 남았죠? B가 더 빨리 지는 것도 맞는데 이제 적경으로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니까 적경이 여러분 어떨수록? 작을수록 빨리 진다. 그죠? 빨리 진다.
물론 저기에 따라서 차이 있습니다. A와 B는 지금 저기가 같기 때문에 적경만 비교해서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 중에 누가 적경이 작아요? B가 작죠? 얘와 얘를 딱 잡고 양파 까듯이 이렇게 돌릴수록 적경이 커지니까 B가 더 적경이 작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면은 B가 더 빨리 지는 거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늦게 지는 게 아니라 빨리 져요. B가. 니은 별 A의 방위각은 270도보다 크다. 자, 270도는 사실 서점의 방위각 맞나요? 방위각이라 함은 북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니까. 그럼 여기 서점, 천정으로부터 이 서점을 잇는 요 원 위에 있어야 방위각이 270도일 텐데 지금 A는요, 걔보다 더 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270도보다 큰 것도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A의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저쪽을 택하면은 이제 이 문제를 못 풀겠죠. 그죠? 마지막, 별 A와 B의 직선거리는 항상 일정하다. 네. A와 B가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A와 B는 뭐가 어떻다? 저기가 같다. 저기가 같기 때문에요. 시간에 따라서 같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거리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A와 B 사이에. 왜냐면 얘네는 같은 거리를 가는 애들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의 직선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디귿만이 답이고요. 아니,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네. 자, 단서 찾는 문제였는데 한 번만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제가 아까는 설명을 이제 세 번째 단서 볼까요? 네 번째 단서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보실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먼저 청구를 그리는 건 기본이죠. 그죠? 청구를 빠르게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놓은 다음에 이제 북극성의 고도까지 봤는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서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A와 B 저기가 같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보는 거예요. 북극성은 이미 우리가 청구의 북극을 그리면서 이미 북극성 그려놨으니까 얘랑 고도가 같게 A의 가능성을 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서부터 제가 접근했다. 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보일 거예요. 네 번째 단서, 어쨌든 태양이 9시니까 북서쪽 하늘에 있을 거고 얘와 3시간 차이 나게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단서까지 파헤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도 한번 그려볼까 해가지고 천정을 지나게 그러면 저기가 30도인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금 B 이거 했는데 이거하고 요거의 교점 두 개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 보내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나오면은 빠르게 다시 한번 보고 의외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관측하고 지평면 아래에 있는 거 버리라고 하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버리고요. B를 여기로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B 구했으니까 A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서로 A와 B의 저기를 같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까 고도와의 교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B는 찾으면 되고요. 현재에서는 사실 A, B를 다 구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디귿, 직선거리 항상 일정하다 요거 저기가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한다고 한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난이도는 이제 수능 20번에 나옴직 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를 보고 빨리빨리 찾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단서를 보고 어느 것부터 표시할 건지 지금 A와 B 둘 다 모르는데 A와 B를 비교하는 단서들은 빨리 제끼고 다른 것부터 하자! 라는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세 문제 풀었고요. 네, G2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조금 이제 가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서밋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